수포자.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학 실패도 아닌 수학 포기라니. 여기에는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과 달리 초등부터 고등까지 개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계성 있는 학문이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이 확장되고 심화로 이어지죠. 그래서 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수학에 도움이 된다는 각종 교구와 학습지를 시작으로 자녀 수학 교육만큼은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점점 수학이 어렵다고 합니다. 수학은 타고난 머리가 있어야 가능한가? 우리 아이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일까? 그렇게 수학에 대한 부모의 걱정은 커져가고 부모만큼 공부에 욕심이 없어 보이는 아이에게도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더 화가 나고 차라리 부모인 나조차 수학을 포기하면 마음이라도 편할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런 현실 속에 아이의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최근에 읽은 책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대학 입시가 끝날 때까지는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부모가 아이보다 먼저 포기하면 아이는 다시 일어설 힘이 없다고.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이의 엄마이자 입시 컨설팅, 자녀 교육 강의로 부모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독서와 수학 학습 지도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깔루아 독서 학습 컨설팅 대표의 책 선을 넘는 초등 수학 공부법에서 자녀 수학 공부법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과 그에 대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는 책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는 무엇이 다른가에 독자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국어 실력의 중요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학 공부에 왜 국어 공부가 중요하냐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문제 해결은 국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수학을 잘하고자 한다면 국어 실력은 수학적 사고력이나 계산력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문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휘력의 부재 때문이다. 초등 3학년이 5학년 수학을 공부한다면 5학년 국어 문제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고력, 즉 생각하는 힘의 중요성입니다. 결국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문제로 공부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길러지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습관 중에 제가 특히 공감한 것 중에 하나는 수학을 머리로만 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초등 때는 문제집에 끼적이며 대충 문제를 푸는 아이들이 많죠. 물론 암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제들이 복잡해지고 풀이 과정을 적어야 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매우 공감하는 것으로 아이가 저학년 때에 풀이 과정을 적지 않아도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풀이 과정을 생략해서 실수가 잦아지는 아이를 보며 뒤늦게 습관을 들이느라 아이도 저도 고생한 경험을 떠올려 볼 때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풀이를 적고 문제 푸는 습관을 기르도록 저학년부터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특징 중에 제가 특히 공감을 했던 내용은 바로 부모의 채점에 관한 내용인데요. 채점은 반드시 부모가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아부터 초등 3학년까지는 엄마가 수학 문제집을 채점하는 가정이 많다. 그런데 아이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문제집 채점을 아이가 직접 하거나 아예 채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아이에게 채점까지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문제라도 풀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채점을 안 하니 무엇이 틀렸는지도 모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하겠죠. 아이에게 채점을 맡기고 스스로 수학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입니다. 물론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부모들은 채점이 더욱 힘들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을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하는데 아이 수학 문제집, 그것도 오답이 수두룩한 문제들을 채점한다는 것이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의 수학 실력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채점을 귀찮아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저자가 제안하는 팁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점을 하거나 아이 공부를 지도할 때 엄마, 아빠용 연필 꽂이나 필통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아이가 학교에 가면서 필통을 가져가지 않았을 때 또는 집에서 공부하면서 본인 연필 줄개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흔히 공부하는 애가 필통도 제대로 안 챙기냐고, 기본 태도가 안 되어 있다고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도 아이 수학을 채점하기 전에 채점하게 색연필 가져와 라고 아이에게 지시한다면 부모도 다를 바 없습니다. 아이에게 필기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거나 눈앞에 보이는 아무 필기구로 점수를 매기지 말고 아이가 공부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기는 것이 기본 태도인 것처럼 부모도 채점을 위해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책에서 저자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수학 공부법에 대하여 책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기주도 수학 공부가 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을 잘 활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망망대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아는 것이다. 수학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나 진로를 떠나 수학 공부의 종착지는 수능이다 라고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수학을 잘하면 진로 선택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수많은 수학 공부 방법이 있는 만큼 어떤 것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는 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교과 과정을 바로 알면 수학 교육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겠죠. 초등학교 수학은 크게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한 초등 수학에서 수와 연산, 도형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두면 중등 과정에서 어려워서 수학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연산은 자기주도 수학의 첫 번째 단추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원리를 배우고 문제 유형을 익히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중 하나가 연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쉬운 개념이라도 스스로 이해하거나 한 번 듣고 100% 소화하는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우선 이해와 연습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산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학에서 최상위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학 최상위권 아이들 중에 연산을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연산은 매일 꾸준히 10에서 15분 연습이면 충분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공부의 시작을 10분 연산으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기주도 수학 공부를 위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내 아이에게 적합한 수학 문제집 선택과 활용이라고 강조합니다. 수학 문제집을 아이와 함께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수학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부터 살펴볼 것을 조언하는데요. 사교육을 받더라도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우선 펼쳐보고 배우고 있는 영역의 개념을 아이가 설명하도록 하고 수학 익힘책에서 관련 문제를 풀고 설명하게 하여 자기 학년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꼭 확인한다. 이런 확인을 통하여 아이가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소화했다면 문제집으로 부족한 영역은 채우고 잘하는 영역은 깊이 있는 문제 풀이를 통해 사고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학원에서의 진도가 빠르다고 해서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문제집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난이도에 따른 문제집 선택은 책 본문 페이지 113에서 126에 걸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 책을 구매하셔서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집을 선택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부모의 기대치와 욕심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수학 심화서나 경시를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도 꼭 풀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한 것 중에 하나로 최고의 자기주도 학습 밑거름은 수학풀이 노트라고 저자가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수학에서 자기주도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수학풀이 노트라는 것이죠. 대다수 아이들은 수학 문제 푸는 것을 수학 공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학 문제 풀이는 이미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평가이다. 채점을 통해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며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공부다. 틀린 문제의 풀이 과정을 답지에서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고 끝낸다면 다시 틀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오답 노트를 바로 만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답 노트도 잘 활용해야 의미가 있지 무작정 틀린 문제를 노트에 적는다면 자칫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개념 노트나 오답 노트를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노트에 수학 풀이를 해보는 것이고 풀이 과정을 차근차근 적어보면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면 자연스레 상위권 수학을 기대하게 될 텐데요. 이 책에서는 상위권 수학 공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을 파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 방법으로 대형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연 1회 정도 보면 수학 점수의 위치를 대략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학원 레벨 테스트를 보고 나서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인다면 아이는 테스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며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 학원 레벨 테스트 결과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상위권 수학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수학 선행이겠죠. 무리한 수학 선행이 아니라 유리한 수학 선행이 가능하다면 아이의 나이와 학년에 수학 능력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한 선행이 아니라면 오히려 아이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학습이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부모의 욕심과 높은 기준이라는 사실. 수학 선행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아이는 영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실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부모님들은 일찌감치 내 아이가 영재라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비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싹 마음을 비우시고 수학은 진도보다 아이의 실력과 수준이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이의 학년이나 학원 레벨에 초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아이가 수학을 좀 하는 아이라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거나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시대회를 나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는 있는데, 비록 평소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시 준비는 일반 심화 문제집보다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 문제집을 반드시 풀어봐야 하는데, 단 과도한 경시용 문제풀이는 아이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수상하지 못했을 때 부모가 서운해하면 아이는 자칫 수학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년, 연령별에 맞는 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리면 1, 2학년 때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 아니라 국어입니다. 앞으로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국어에 조금 더 할애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초등 수준의 고난이도 문제들은 제대로 이해하기만 해도 80% 이상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1학년은 아이의 실력에 맞는 연산 교재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학년 수학이 절대적으로 중고등 성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수학 실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연산으로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과 독서를 놓치지 않는다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사고가 확장되었을 때 수학에 매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1, 2학년 때에는 수학 공부 시간을 연산을 제외하고는 1시간 이내의 분량이어야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할 수 있고, 주말에는 추가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밀린 오답을 정리하고 5일간의 공부를 보충하는 정도의 학습을 권장합니다. 초등 3, 4학년부터는 교과 학습을 선행과 현행으로 나눠서 공부하면 관리하기 수월하며 자기주도 학습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공부 시간을 따로 할애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3, 4학년의 하루 수학 공부 시간은 매일 1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선행의 진도가 빠른 경우는 학습량이 많아지므로 총 100분으로 정하고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50분씩 2번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3학년 연산부터는 정확성과 속도 둘 다 잡아야 하는 시기이므로 반드시 연산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집을 구비하여 최소 하루 20문제를 꾸준히 풀 것을 강조합니다. 4학년은 수학다운 문제들이 등장하는 시기로 문제도 길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도 적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국어 실력이 곧 힘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수학 선행은 하지 않았더라도 독서를 꾸준히 해왔던 아이들은 수학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연산과 개념을 잘 챙긴다면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초등 5, 6학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시기입니다. 5학년 수학은 잘하는 아이도 어렵다고 체감하는 시기로 5학년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사칙 연산의 완성도입니다. 사칙 연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5학년 때 수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5학년은 수학 공부 시간과 양을 조금씩 늘리기 시작해서 6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는 학기 중에 2-3시간, 방학 중에 4시간에서 6시간을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들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초등 수학에서 3에서 6학년 심화 과정은 정답률이 높지 않아도 공부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중등 수학 문제를 처음 풀었을 때 어렵지만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수학은 원래 어려운 거야. 공부를 해도 어려운데 공부를 안 하니까 더 어렵지. 그렇게 말할 시간에 문제 하나라도 더 풀겠다라며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아이에게 조언보다는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잔소리를 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습니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수학 공부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올바른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도움이 되는 책 선을 넘는 초등 수학 공부법을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책 본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